국토부가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수건인 목동선과 서부선, 강북 횡단선 등 경전철 6개 노선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달여 만에 300명을 기록했고 19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엔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됩니다. 버스 운전기사들이 이웃돕기에 나섰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고 장애인 복지관을 찾아 따뜻한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우리 동네 히어로에서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과 은평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건 사업이죠. 목동선과 강북 횡단선, 서부선 등 경전철 사업의 추진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새 철도망 계획인 강북 횡단선과 서부선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최종 승인 고시했습니다. 이번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노선은 목동선과 강북 횡단선 등 재정사업 6개 노선과 서부선 등 민간투자사업 3개 노선을 포함해 총 11개 노선입니다. 서울시는 청량리역과 목동역을 잇는 강북 횡단선과 세전역과 서울대 입구역을 잇는 서부선 등을 강남북 균형발전 측면의 핵심 사업으로 꼽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의 노선별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지역 유행이 본격화됐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3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에서는 9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도봉구 작업장과 종교시설에서 8명, 서초구 아파트의 지하 사우나에서 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일 0시부터는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됩니다. 서울시가 세부 지침을 공개했는데 먼저 브리핑 내용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12월 2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하고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합니다. 특히 확진자 급등에 대비하여 의료 방역 체계를 강화해 겨울철 코로나19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9일부터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됩니다. 노래방에서는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시민들은 실외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이 이루어지는 2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확진자 증가세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시는 또 연말 각종 모임은 자제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거리 두기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 지역 전역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가 개통됐습니다. 이 서비스는 공원, 산책로 등 공공생활권에서 스마트폰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서울을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최초 한 번만 설정해두면 까치온이 깔린 모든 곳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7단지가 재건축 1차 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목동 아파트 7단지는 재건축 1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51.11점을 받아 조건부 통과인 D등급 판정을 받았는데요. 재건축 안전진단 분류를 살펴보면 A에서 C등급은 재건축 불가,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E등급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나뉩니다. D등급은 100점 만점 중 31에서 5점에 해당하며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앞서 목동 아파트 5단지와 11단지, 13단지가 1차 정밀 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해 공공기관이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평범한 이웃들의 특별한 이야기, 우리 동네 히어로 시간입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를 모는 운전기사들이 이웃을 위해 운전대 대신 짜장면을 돌렸다고 하는데요. 우리 동네 히어로에서 만나봅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뜨거운 물에 데친 면발을 그릇에 넉넉하게 담고 미리 만들어둔 소스를 얹으면 자장면이 완성됩니다. 면발이 불기라도 할까봐 자장면이 든 쟁반을 들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버스 운전기사들로 구성된 더불어 사는 봉사대 회원들입니다. 장애인 복지센터에 이렇게 봉사를 다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 주변에 그 건강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게 못하신 분들 많이 못 찾아뵈서 버스 운전기사들이 쉬는 날을 반납하면서까지 봉사활동에 나선 지 어느덧 3년째. 그 사이 40여 명으로 시작한 봉사대 회원은 15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처음 시작 단계가 우리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돕자. 그래서 이제 차차 미용도 하고 어르신들 식사하고 밴드 공연도 하고 노래도 들려드리고 장기자랑도 하고 뭐. 혼자 사는 어르신 집을 일일이 방문해 직접 만든 밑반찬을 전달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맛있는 한 끼를 대접하는 게 이들에겐 큰 보람입니다. 다음에 또 올까요? 네. 알았어요. 많이 드세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웃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대면으로 해서 음식을 많이 돌리고 있거든요. 매달 음식은 매일 돌리고요. 한 22분, 30인분 해가지고. 이웃을 위한 봉사는 어느새 생활의 일부가 됐다고 말하는 우리 동네 히어로. 이들의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는 훈훈한 기운이 넘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세상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그 중독인가 봐요. 봉사도 하다가 못하니까는 몸도 찌뿌둥하고 왠지 해야 될 걸 안 하는 것 같고. 저 혼자로서는 못 베푸는데 이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하니까 더 뿌듯하고 더 많은 행복을 느껴요. 나누는 기쁨에 함께하는 의미가 더해질수록 봉사의 감동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성명서를 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합의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원구성을 강행했다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원구성 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오진환 의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진환 의원입니다. 네, 최근 국민의힘 양천구 의회 의원들이 민주당 측이 원구성 과정과 의회 운영에 있어서 일방적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죠. 구체적으로 네. 성명서 어떤 내용입니까? 네, 후반기 원구성은 원천무효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기 원구성 관례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자기들 밥그릇 싸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협치를 통한 원만한 의회 운영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죠. 의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구의원들은 국민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대화와 타협을 위해 협상을 가졌으나 그들의 속내는 다른 데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하반기 특별위원장조차도 전부 갖겠다는 통보가 온 것입니다. 이상한 논리로 민주당 10명 전원이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거수기 노릇을 하겠다는 거죠. 이런 행태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천 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1.5 코로나 격상을 했음에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인 결정으로 국내 비교시차를 2박 3일간 현재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관할 수 없어서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고발한 것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 측은 원구성 과정이 합법적이었고 또 예결위원장도 순번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들려주시죠. 네. 아니 원구성이
합법적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합법적이었다면 왜 이렇게 싸우며 파행으로 가겠습니까? 전반기처럼 부의장 한석, 상임위원 한석 이렇게 두 석을 줬다면 아무런 문제와 다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상임위 다 가지기 위해서 야합을 한 거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저희는 다선 의원을 우선으로 두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을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마지막에는 오히려 반대하던 사람 한 석만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는 반대 의견을 당론으로 결의하고 싸우는데 나모 의원이 국민의힘 당론을 어기고 야합으로 보이는 돌충 행동으로 상임위도 다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장이 순번대로 민당이라고 하시는데 아니 순번대로 하면 당연히 국민의힘 차례지요. 지금까지 여야 간에 돌아가면서 해왔던 것은 관례였습니다. 작년에 당시 서병환 의원께서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국민의힘 차례인데 어떻게 그것이 합법적이고 순리라고 말합니까? 잘 아실 것 같은 분들이 자기들 순서라고 말하는 게 스스로 모순된 것을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3선을 하는 동안 8대 의회에 들어와서 모든 룰이 깨진 건 처음입니다. 선배 의원님들 말씀이 우리가 여당일 때도 이렇게는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0대 8 구도에서 야당을 소수 야당 취급을 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독선과 오만의 의회 운영에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할 뿐입니다. 네. 이제 곧 연말이 되면 내년 예산을 또 집행을 해야 되고요. 코로나19 확산이 최근 들어서 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의정 활동이 정체되어 있는 것에 대한 주민분들의 불안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런 와중에 민의의 전당인 의회가 파행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말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결산 심의도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가 불신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야당인 저희들도 국민의 복리 정진을 위해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협치의 정신을 살려서 원만한 의회 운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오진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앱으로 신고할 때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을 실행하고 사진만 찍어 보내면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서울시는 스마트 불편 신고 앱에 자동차 번호판 자동 인식 기능을 추가하는 등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신고자가 차량 번호를 일일이 입력했다면 이제는 앱을 켜고 사진만 찍으면 되고 앱으로 사진을 찍어뒀다가 당일에 한해 사후 신고도 가능합니다. 양천구가 김장철을 맞아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마련했습니다. 김장철 직거래 장터는 코로나19로 전화 주문과 오프라인 판매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화 주문은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동주민센터나 양천구청 일자리 경제과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장터는 11월 24일부터 25일 이틀간 양천공원에서 열립니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부여, 순천, 홍천 등의 지역 특산물 등이 판매되며 양천 관내 지역의 경우 무료 배송 서비스도 지원됩니다. 주민 관계망을 형성해 고독사 위험 가구 발굴에 힘써왔던 은평구의 수색동 주민센터가 최근 물빛마을 사랑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상점을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수색동 주민센터 복지서비스팀 문명수 주무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수색동의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거점인 물빛마을 사랑방 운영이 시작됐다고 하죠. 이 사랑방이 새로 생긴 건가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려주시죠. 예, 그 물빛마을 사랑방은 저희 예전 어릴 적에 동네 사랑방에서 주민들이 모이고 접촉하면서 그 사랑방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 기존의 식당이나 슈퍼마켓, 그리고 미용실, 부동산, 약국, 세탁소 등의 상점들로 운영이 되고요. 이곳에는 많은 이웃 주민들이 계신 곳에 저희 이제 이웃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 그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 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물빛마을 살피미들이 수색동 곳곳에 설치된 사랑방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지역사회 소식을 듣고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저희 위기가구 발굴 소식을 저희 주민센터로 신고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웃들의 소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의 상점들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듯한데요. 이 물빛마을 사랑방 운영 아이디어를 주무관님께서 직접 내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신 건가요? 예, 요새 저희 주변에는 중장년을 포함한 독거노인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소식이 가끔씩 들리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곳 수색동만큼은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물빛마을 사랑방 12개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은 물빛마을 살피미의 추천을 통해 선정하게 되었고, 지역 상점에서는 저희의 취지에 잘 공감해 주셔서 예상외로 쉽게 협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방 설치에 동참해 주신 지역 업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랑방을 통해서 고독사 위험가구가 발굴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될 예정인지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험가구가 발굴이 되면 저희 담당 복지플래너에게 연계가 되고 대상자와 상담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그리고 긴급복지, 간호상담 등의 서비스 개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저희 주변에는 홀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주민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웃과 지역 소식을 가장 밀접하게 알 수 있는 지역 상점들이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 수색동 주민센터 복지서비스팀 문명수 주무관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정기노선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정기노선 조정에는 버스체계 개편 이후에 축적된 교통 이용 정보 등 빅데이터가 활용될 전망입니다. 노선 조정 대상은 서울 시내 전체 버스 노선이며 조정 기간은 내년 1월까지인데요. 시는 이번 정기 노선 조정 시 서울 시내 대규모 택지 개발 단지와 철도 교통 인프라 확장 등에 따른 교통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고 승객 감소 등 개선이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는 다른 노선과의 통폐합을 추진합니다. 양천구가 지역 아동센터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 항목은 키와 몸무게,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검진 가능합니다. 검진 장소는 양천구 신월보건지소 2층이고 비용은 전액 무료인데요. 검진을 원하는 아동이나 보호자는 양천구 보건소 검진센터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은평구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내년 2월 15일까지 모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금 목표액은 9억여 원으로 성금은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